네, 반갑습니다. 예서학원에서 명도외고 고3 수업 하고 있는 수학 강사 고건영입니다. 자, 오늘 명도외고 수학 내신 대비반 설명회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저에 대한 소개 간단하게 드리면 요렇습니다. 저는 이제 명도외고 수업을 예서학원에서 올해 이제 오픈반으로 4년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청솔학원, 이투스 청솔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지금도 현재 이제 단과 여러 단과에서 수업하고 있고 예서학원에서 목동 예서학원에서 외고 수업 쭉 진행을 또 올해도 준비를 했고 이렇게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이거 이것저것 얘기 드려도 어머님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면 명도외고 고3 수학 시험 어떤가, 대체 어떻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시험 어떻게 하면 잘 보는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공부해야 시험 잘 보는가. 그러면 이제 저랑 공부한 선배들의 결과, 그 다음에 여기서 진행된 반의 결과들이 어땠는가 말씀드리고요. 이제 시간표랑 개강 일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명도외고 고3 수학 시험은 2학년과는 조금 다릅니다. 사실 1학년, 2학년 내신 시험은 외고 시험이라고 해도 특별히 일반고랑 크게 다르진 않았어요. 일반고 중에 공부 잘하는 학교들 기준이죠. 일반고 시험이랑 뭐가 안 다르냐? 조금 어렵게 내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수능 쪽으로 안 가도 됩니다. 아이들 충분히 변별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런데 외고에서 이제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냐면 3학년 때 이 내신이 수능과 괴리가 생기면 안 돼요. 이 괴리가 생겨버리면 아이들이 내신 공부랑 수능 공부 따로 하게 되고 그럼 효율이 떨어지게 되죠. 아이들은 동의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외고 친구들 그래도 공부를 잘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도 일반고에 비하면 그래도 수능과 아이들의 입시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3학년 내신 시험은 수능과의 연관성을 굉장히 많이 두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명도외고 고3 수학 시험은요. 사설 모의고사의 상위권 문제들과 좀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고들은 기출 문제를 좀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외고는 기출 문제는 거의 배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출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변별할 수가 없어요. 기출 문제는 겨울방학 동안에 아니면은 이제 본인이 공부하는 수능 공부하는 동안에 기출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이게 이 문제를 좀 변형한다 하더라도 아이들의 적응력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변별보다는 결국 누가 암기를 했느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출 문제 거의 배제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수능의 빈출 주제는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대신에 문제의 난이도만 살짝 높이는 거죠. 그게 사실은 바로 뭐냐면 사설 모의고사예요. 사설 모의고사 전년도 전전년도 기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올해 수능을 예측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설 모의고사의 상위권 문제와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난이도와 문제의 구성을 잠깐 말씀드리면 전반적인 난이도는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막 신유형이나 낯선 문항을 출제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수능의 패턴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에 충실하면서 난이도를 높이는 거죠. 그 다음에 난이도 높은 내신 문제를 위해서 억지스럽거나 복잡한 문제. 그러니까 블랙라벨 막 스텝 3 이런 거 안 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억지라고 보는 거예요. 수능에는 그렇게 억지스러운 문제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EBS 수능 특강으로 분명히 공부를 할 텐데 EBS 수능 특강 문제 변형을 시킵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기존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변별력을 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쉬운 문제에서 주로 연계가 되고 1, 2, 3등급을 구분하는 문제에서는 연계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사설 모의고사 패턴에 기출에 기반을 둔 문제들을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수능 특강에 너무 얽매여선 안 되고 시중 교재 우리가 시중에 어렵다는 일품이라든가 블랙라벨, TOT 이런 걸로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난이도가 높은 문제이지만 수능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문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점. 그래서 명덕 외고 고3 수학 시험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아이들이 수학 공부할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고랑 비교했을 때 일단은 이제 본인 전공어가 들어가죠.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영어 시험이나 국어 시험도 일반고에 비해서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수학은 일반고랑 범위 자체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단위수는 참 열심히 하기에도 너무 열심히 하기에는 적은 단위. 그렇다고 신경을 안 쓰기에는 신경을 안 쓰기에는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 3단위의 확률과 통계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일반고에 대비해서 전체 공부량이 같다는 전제하에 수학 공부를 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 요 부분이 이 친구들한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기 위해서 이 친구들이 해야 될 부분. 효율적인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시켜서 점수가 많이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떤 과목, 어떤 선생님이든 불문하고 다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명덕 외고 고3 수학 시험은요. 양을 줄이고 성적을 내야 된다는 이런 부담이 좀 있습니다. 아이들도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을 저는 선택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 뒤에 설명을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보느냐? 원론적인 얘기예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 싹 정리하면 됩니다. 수능 수학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심화가 필요한 부분 정리해야 될 것이고요. 물론 이건 제가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해서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당 단원에 대한 사설 모의고사 문제들을 조금 충분하게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 변형된 것들을 계속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교재 수능 특강이 될 건데 부교재도 부교재 문제만 풀 게 아니라 부교재 유사문항까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부교재 유사문항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중교재 아까 말씀드렸던 시중교재들 블랙라벨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에서도 좀 필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걸 골라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서 교재화 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당연히 기출문제 분석 해야죠. 이것도 역시 제가 합니다. 사실 근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시험이 좀 쉬운 경향이 좀 있었어서 이 부분은 제가 아이들하고 수업하면서 이 부분은 이렇게 보면 된다, 이 부분은 저렇게 보면 된다 말을 해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원론적인 부분인데 요거죠. 이게 제일 어려워요. 적게 공부하고 효율을 높여야 됩니다. 많이 하면 무조건 성적은 잘 나옵니다. 근데 많이 할 수가 없어요. 2학년 때보다 더 심각합니다. 3학년 때 국어 영어 때문이에요. 영어 선생님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겠지만 수능 특강 전범위일 가능성이 올해도 매우 높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수학은 범위가 그렇게 넓진 않아요. 그래서 공부량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다른 과목이 치인다? 아니요. 안 치이고요. 그냥 수학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효율을 높일 수 있게끔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제공을 해야 돼요. 교재를 잘 만들어야 되고요. 수업 시간에 전달을 잘해야 돼요.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고 제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 4년째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가장 궁금한 부분이실 거예요. 과연 이 예섬학원에서 명도외고 고3반 친구들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가? 그래서 3년치를 제가 데이터를 정리를 좀 해봤어요. 출석부를 다 뒤져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이 제가 공식적으로 예섬학원에서 처음 명덕 외고 반을 오픈을 할 때입니다. 그 전까지도 명도 외고 수업을 했는데 왜냐면 제 단과 수강생 중에 외고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외고 근처의 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고 애들을 간간히 봤어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따로따로 준비를 해주다가 예섬학원에서 한번 외고반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2019년에 공식적으로 오픈을 딱 했는데 첫 주차에 한 15명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뭐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그런데 이때 소위 말하는 대박이 터졌습니다. 뭐냐? 갑자기 3주차, 4주차에 타학원 학생들이 몰려온 거예요. 학원을 안 다니던 친구들이 몰려온 게 아니라요. 제가 너무 신기해서 물어봤다니까요. 너는 어떻게 여기로 왔니? 그랬더니 어디 학원 다니다가 왔대요. 그럼 왜 왔니? 그랬더니 교재 보고 왔대요. 제가 주간 교재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너무 많은 양에 치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 옆에 친구 하는 거 보니까 딱 일주일에 한 권 책이 있고 교재가 되게 정갈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요것만 딱 해오라고 하고 끝나고 점검을 잘 해주니까 그거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공부를 했어요. 이제 중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마무리입니다. 끝까지 퇴원생 거의 없었습니다. 34~5명까지 갔었던 수업이고요. 이 주간 교재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니네 요만큼만 해오면 된다. 이거 내가 책임진다. 이거 했는데 성적 안 나오면 이거 내가 책임진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 여기서 제가 책임을 못 졌으면 이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시겠죠? 중간고사가 끝나고 기말고사 시작할 때 애들이 안 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왜 시험을 못 봤으니까. 그런데 기말고사 대비반에 거의 동일한 인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애들이 시험 점수에 만족을 했단 얘기죠. 중간고사 대비반에 다녔던 학생이 한 80%가 복귀를 했고요. 또 신규가 20%가 들어왔어요. 보통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가면 기말고사 반의 인원이 떨어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중간고사까지 보고 아이들이 이제 내신은 나의 길이 아닌가 보다. 수능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해서 기말고사 반을 많이 안 오는데 이때는 기말고사 반에 중간고사 대비반의 친구들 그대로 80%는 그대로라고 보겠습니다. 복귀하고 신규 인원까지 들어와서 기말고사까지 아주 잘 마무리했던 시즌이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이랬었고요. 자, 2020년에는 사실은 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본격적으로 창궐을 해서 아이들 되게 힘들게 했었을 텐데 1, 2주차일 때는 개강 인원이 한 12명 정도가 됐습니다. 왜냐면 학교를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3월 달에 개강을 할 때 애들이 학교를 안 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학원도 되게 오기가 불편했죠. 그래서 12명 정도 개강을 했었고 와, 3주차, 4주차 이제 난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시험이 한번 연기가 됐죠. 시험이 연기가 되면은 아이들 반응이 참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수능과 내신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고민이 많이 됐었던 시기인데 다행히 퇴원생 없이 쭉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험이 한 번만 연기가 된 게 아니라 시험이 2번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5주에서 10주차 저희가 1학기 중간고사를요 10주를 넘게 준비를 했어요. 시험 연기가 돼버린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 좁은 범위만 계속 공부를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게 이렇게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 중간에 수능 공부도 좀 병행하면서 같이 가자. 아이들이 동의를 했고 그래서 이 수업을 했고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시험까지 딱 봤고요.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기말고사 대비반 역시 코로나 계속해서 왔었기 때문에 사실 늘진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야죠. 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유지는 됐다. 중요한 건 뭐냐? 이때 친구들은요. 특이하게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내신반이 끝났죠. 그리고 나서 제 수능반으로 넘어왔어요. 제가 수업하는 수능 정규반으로 넘어와서 수능 때까지 쭉 수업을 했던 친구들이라서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되게 뭐 제가 미안한 건 아니지만 시기적으로 되게 미안한 좀 안쓰러운 애들이었고 그래서 끝까지 제가 최선을 다했고 이 친구들은 결국 수능까지 밀렸죠. 수능까지 밀려서 정말 1년을 저랑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같이 본 친구들이었다.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작년인데 작년은 한 15명 정도 개강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작년에 성적대가 좀 바뀌었어요. 이게 우연히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제가 이제 소문이 좀 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1, 2등급 대학생이라는 게 저도 수학 내신만 봤을 때 1, 2등급 친구들은 꾸준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와, 전 명도 외고에도 토탈 1점대, 2점대 초반 이런 친구들 사실 그 전까지는 관심이 없어서 그랬는지 수학만 열심히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못 봤는데 이때는 1, 2등급 대 친구들이 한 5명, 제 기억엔 5명에서 많으면 7명 정도까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잘하는 애들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수업 때 좀 약간 긴장해지더라고요. 와, 이 친구들을 되게 좀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봤을 텐데 내가 얼만큼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추구하는 외고 수업에 가장 만족했던 친구들입니다. 뭐냐? 주간 교재 딱 필요한 것만 주는 이 교재를 굉장히 좋아했고요. 다 하는 말이 그거예요. 선생님 저 이것만 해도 돼요 라고 했을 때 이것만 해도 돼. 지금까지 선배들도 이것만 해도 됐고 니네 성적 충분히 나올 거야. 필요하면 더 달라고 해. 더 줄게. 근데 중요한 건 한 명도 더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친구들 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되게 깐깐한 애들일 거예요. 깐깐하죠? 퇴원생 없었습니다. 3, 4주차까지 퇴원생 없었고요. 5, 6주차 되니까 퇴원생 조금 생겼어요. 전 솔직히 다 말씀드립니다. 왜 생겼냐? 할 거 다 했대요. 이제 자기 다른 공부하겠대요. 그래서 퇴원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5에서 7주차 사이에 이제 다른 신규생들이 들어왔어요. 사실 이때 신규생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 다른 학원에 있던 친구들이 소문 듣고 온 겁니다. 친구들 또 잘하는 애들이 다니니까 와 본 거예요. 근데 아주 만족스럽게 다녔고 중간고사 딱 봤죠. 반평균이 물론 이때 중간고사 좀 쉬웠어요. 중간고사 쉬워서 뭐 100점이 여러 명이고 반평균이 한 한두 개 정도 틀리는 정도였고 역시 시험을 봤으니까 잘 봤으니까 기말고사 대비반 그대로 들어왔겠죠. 조금 더 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외고 친구들을 사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외고 친구들을 이렇게 짧게 만나서 그런지 몰라도 시험 보고 문자 잘 안 오거든요. 근데 문자 받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한 3명 정도한테 문자가 왔는데 이제 기억에 남는 문자가 수학이 올라가지고 원래 수학이 자기가 요 평균 등급은 되게 높고 언어적으로는 되게 좋았는데 수학이 계속 2등급, 3등급 나와서 고민이 많았다. 그런데 수학이 1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학이 올라가지고 수시원서 사실 선생님이 반대해가지고 점수 올려오라 그랬는데 자기 점수 올려가지고 원하는 만큼 쓸 수 있게 됐다. 그래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또 역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요렇게 전 수업을 했습니다. 되게 대형 수업은 아니에요.
10명, 15명, 20명 아마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30명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또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니까 이렇게 수업을 해온 현재 결과고요. 그래서 전 올해도 여기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도 아마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나름 경쟁력 있게 수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어머님들께 좀 안심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개강은 3월 12일입니다. 토요일 날 오전 수업이고요. 토요일 날 9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그리고 끝나고는 조금 애들 붙잡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전 보통은 이제 3시간 반 수업을 하는데 요 명도예고반은 다음 수업이랑 애들 점심시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12시 반에 마무리를 하되 이제 끝나고 질문 받고 아이들 상담하고 필요한 것도 보충하고 이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일단은 지금 7주로 잡았는데 시험 일정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시험 일정 나오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공지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제 수업의 특징은 일단 주간 교재입니다. 아이들은 오랜만에 1학년 때의 기분을 1학년 때가 아니죠. 초등학교, 중학교 때의 기분을 느낍니다. 학습지 푸는 느낌이에요. 이번 주에 이걸 다 해오면 돼요. 이게 정말 조삼모사인데 아이들은 되게 좋아해요. 뭐냐? 책이 두꺼워요. 그 책에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풀어와 그러면은 다 못 풀어와요. 근데 주간 교재를 딱 요만큼만 풀어와 그러면 이게 얇잖아요. 다 풀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학습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주간 교재로 제가 하는 이유는 사실 그것 때문이 아니라 숙제 첨삭 때문이었어요. 뭐냐면 숙제를 해오면 저번 주 교재에다 숙제를 다 하잖아요. 그럼 그 책을 내고 들어갑니다. 그럼 내고 들어오면 다음 주 책은 제가 배부를 해요. 그러면 수업을 그 책으로 듣고 있는 동안에 제출한 숙제에 대해서 첨삭을 해줍니다. 아이들이 거기다 첨삭 질문지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딱 쓰면 그리고 고민거리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문제 풀었는데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답은 맞는데 풀이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들을 쭉 쓰면 조교가 붙어서 숙제 첨삭을 합니다. 조교는 당연히 저한테 다 배워서 대학을 잘 간 친구들이고요. 조교들도 모르면 물어봅니다. 저한테 쉬는 시간에 선생님 요거 이런 질문 했는데 어떻게 답을 써줘야 될까요? 이런 것들 제가 다 체크해가지고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푸와 문자와 카톡. 사실 요즘 애들 질문을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질문을 현장에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자나 카톡으로 질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문자나 카톡으로 질문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다 오픈해 놓을 거고요. 제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이겁니다. 학원에서도 마지막 2주 내지 3주는 50분 딱 시험 시간 재고 볼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연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항상 1+1으로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번 시험 대비할 때 시험지를 보통 6개에서 많으면 8개까지 만듭니다. 그래서 그 실전 연습용 시험지. 단순하게 어떤 학교 시험지 편집한 게 아니고요. 제가 한 문제 한 문제 다 배치를 합니다. 명덕 외고 시험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정확하게 반영을 해가지고 하고 여기서 시험 문제 맞추면 기분이 제일 좋죠. 매년 하나 이상씩은 맞췄습니다. 제일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또 보편화되어 있죠. 수업 영상 촬영해서 복습용으로 제공하고 혹시 수업 시간에 다 못한 얘기 3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다 못한 얘기가 있으면 제가 추가 촬영해가지고 제공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 관리하고 같이 수업하는 과정이다. 어머님들 직접 수업 들으시지 않지만 이런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정리해 봤고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직업은 강사고요. 제 직업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것 무엇이냐? 성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성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면 4년째 이 자리에 서서 설명회를 하고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적으로 증명해 왔기 때문에 학원에서도 강사를 찾을 것이고 아이들도 저를 찾아주겠죠. 이런 부분들 올해도 내년도 계속해서 제가 이 직업을 갖고 있는 한 가장 최우선적인 원칙으로 해서 가고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믿고 맡겨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명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